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티켓 5상 선정해서 보내드리는 선물이 걸려있는 금요시사 퀴즈인데요. 퀴즈는 이렇습니다. 2014년 가버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말의 해인데요. 말띠는 12년마다 5가지 색이 번갈아 온다고 합니다. 올해 2014년은 말 중에서도 어떤 말일까요?가 질문입니다. 1번 백마, 2번 흑마, 3번 청마, 4번 가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인데요. 의견 남겨주신 분 가운데 한 분을 추첨해서 여기도 잡지 구독권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스마트폰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힌트, 아까 존재하지 않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정면승부 3라운드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네, 스포츠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 메시다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선수죠. 우리 축구대표팀의 지소연 선수. 네네. 영국 첼시로 간다고요? 네, 지소연 선수가요. 잉글랜드 여자 축구 리그의 첼시 레이디스와 2년 계약 맺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 첼시 레이디스 구단은 이 지소연의 자세한 연봉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요. 잉글랜드 여자 축구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봉 외에도 이 지소연한테 현지에서 살집, 그리고 왕복 항공권, 어학연수 프로그램까지 모두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대우를 잘 해주고 이제 모셔가는 거죠. 첼시 레이디스 이 팀이요. 남자 축구팀이자 이 세계적인 클럽으로 유명한 첼시 FC 팀이 있는데 여기 산하 팀입니다. 현재 프로 1부 리그인 프리미어리그 내셔널 디비전에 속해 있고요. 역시 여자팀이지만 유니폼도 남자 첼시 팀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첼시 레이디스 대표가요. 첼시 FC의 주장인 존 테리 선수인데 직접 투자하고 구단 여자팀 이 구단 경영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소연 선수가 2010년에 피파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한국을 3위까지 이끌면서 키가 작지만 정말 잘하기 때문에 지메시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예. 2011년에 일본 아이나 고베 팀에 진출을 해서 3년 동안 활약하면서 48경기에서 21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베에서도 핵심 멤버로 2년 연속으로 이 일본 여자 축구 리그 베스트 11에 들어갔고요. A매치에서는 현재 이제 55경기에서 26골 기록 중입니다. 지소연 선수 조만간 이 메디컬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출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네. 네네. 자, 우리 국내 축구 관련 소식도 더 들어보죠. FC 서울의 하대성 선수. 하대성 선수는 중국으로 가나 보죠? 예, 이 서울의 주장이고요. 이 대표팀에서 주장을 맡기도 했던 미드필더 하대성 선수가 중국 프로축구 베이징 거안으로 이적을 한다고 서울구단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하대성 선수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2012년부터 작년까지도 계속 해외 구단 러브콜을 받았는데 서울이 이제 팀 중심 선수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이적을 좀 맡고 있다가 이번에는 하대성 뜻을 존중해서 중국 진출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대성 선수가 축구도 잘하지만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선수로 유명해서 별명도 주장을 오래 해서 하주장인데요. 눈에 띄는 거는 사실 이번 비시즌 동안 FC 서울 주전 선수들이 대거 전력 이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대성을 비롯해서요, 서울 공격의 절반 이상이라는 평가 받았던 외국인 공격수 대안 역시 이제 중국의 장수 세인티로 이적을 하고요. 여기에 외국인 수비수 아디가 올해 이제 40살이 되면서 코치로 계약을 하기로 했고, 또 공격수 몰리나 역시 이적 시장에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FC 서울이 올 시즌에 도대체 어떻게 전력 보강을 할지 굉장히 프로축구에서 관심사입니다. 중국 프로축구 시장이 한국 프로축구 시장보다 더 커가는 분위기예요.
예, 이미 그 규모로만 따지면은 커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요? 네. 예, 일부 모든 팀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팀들은 뭐 광저우라든가 이런 팀은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선수 네. 연봉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김연아 선수 관련 소식 들어보죠. 앞서 티켓이 모두 다 매진됐다고 언급했는데 언제 합니까? 예, 내일하고 김연아 선수가 이제 나오는 건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인데요. 고양시 어울린누리 빙상장에서 열리는 피겨 종합선수권 대회 출전을 합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2월 8일에 개막하는데 이 전에 이제 최종 실전 리허설이고 국내 팬들에게는 국내에서 이 현역 선수 김연아의 마지막 연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회가 열리는 이 장소가요, 김연아 선수에게 남다른 감회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바로 김연아가 시니어 선수로 뛰는 동안 딱 한 번 한국에서 그랑프리 파이널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8-2009 시즌 바로 이 장소 고향 어울림누리 빙상장인데요. 당시에 뭐 김연아 선수가 당연히 우승 후보고 기량도 세계 최고였는데 국내에서 치른 대회에서 팬들이 정말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바람에 부담감이 좀 많이 커져서 좀 제 실력을 발휘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김연아 선수가 연기를 마치고 아이스링크 안으로 팬들이 던진 꽃다발이 1000여 개였다고 하고요. 어이고. 예, 네. 인형도 뭐 거의 1000개에 다다랐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이 기록이라면 기록인데 그때의 기록을 또 깨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듭니다. 물론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티켓은 이미 모두 매진이 됐습니다. 네, 홈그라운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또 꽃다발 1000개, 인형 1000개 이거 주워 갖고 정리하려면 시간이 만만치 않겠어요. 네. 예, 그때 2008년에는 그 다 기부했거든요. 그 어린이들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예, 네. 이번에도 어떻게 좀 좋은 일에 쓰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그 속에 돈도 있으면 더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답게 서울 시내 곳곳 정체가 제법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로가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구간, 종로 3가에서 세종도로 사거리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종로 3가에서부터 제기동역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신촌로와 성산로 상황도 어렵습니다. 신촌로가 충정로역에서 신촌교차로까지 차간 거리가 바짝 좁혀져 있고요. 성산로가 독립문 고가 이전부터 연대 앞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양화로는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 구간 양방면 꽉 막혀 있고요. 여의도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길 지금 경인로가 서울교에서부터 물레동 4거리 구간 신도림역에서 구로 성심병원까지 답답한 흐름이고요. 국회대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경인고속 입구까지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성동교에서 중랑교 구간, 원릉교에서 녹천교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요. 이후로 수락지하차도 부근에 고정차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응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무원 보수 문제 앞서 간단히 언급했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죠. 올해 공무원 보수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네, 평균 1.7% 인상되기로 했는데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은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점에서 솔선수범의 인상분을 반납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이 동결된 것은 24년 만에 처음인데요.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도 인상분 385만 원을 반납해서 1억 9,250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국무총리는 1억 4,900만 원, 장관급은 1억 970만 원, 차관급은 1억 66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퇴직 때 하루만 일해도 그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던 것을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주도록 하고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이 사용되면 그 기간의 봉급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동결하는 모습, 이게 일반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아파트 하자 문제 짚어보죠. 외벽에 생긴 균열, 그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경우에 하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까? 네, 외벽의 경우에는 0.3mm가 넘을 경우에 하자로 인정이 됩니다. 아파트 하자 때문에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왔는데 국토교통부가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벽의 경우에는 0.3mm 미만으로 이렇게 정했고 또 기둥과 보, 내벽,
지하 구조물, 천정, 바닥 같은 구조물별로 허용 균열폭을 정했습니다. 다만 균열폭 미만이라고 해도 균열에서 물이 새어나오거나 또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때에는 하자로 인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0.3mm. 그래도 뭐 0.2mm도 그런 피해가 있는 분들은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올해부터 배기량이 2000cc를 넘는 차량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리나 보죠? 네, 적게는 28만 원에서 많게는 136만 원까지 가격이 싸집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에 차량 가격에 반영되는 개별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7%였는데 올해는 6%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차들은 많게는 136만 원까지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수입차들도 20만 원에서 200만 원 까지 가격 인하폭이 결정됐습니다. 국산차도 내리고 수입차도 내리고 인하폭도 거의 비슷하면 이거 경쟁이 만만치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다음은 KT 문제 들어보죠. KT가 참 이 바람잘 날 없는데 최근 들어서 무궁화 위성 불법적으로 헐값으로 매각한 문제. 이게 국제적으로 분쟁될 가능성도 큰가 보죠? 그렇습니다. 위성을 산 홍콩 업체로부터 재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T의 자회사인 KT셋이 지난 2011년 무궁화 3호의 수명이 다 됐다면서 정부 모르게 이 위성을 홍콩 위성업체인 ABS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매각 가격이 5억 3천만 원에 불과해서 헐값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략물자인 위성을 허가 없이 판 것이 불법이라면서 매각 계약 무효를 통보했는데요. 정부 통보에 따라서 ABS와 재매각 협상에 나섰지만 ABS는 매각 가격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방송 서비스로 벌어들일 수익과 고객 피해 보상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협상 무산에 대비해서 이미 국제 중재 절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 분쟁이 앞으로 길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 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아빠는 얼음 낚시. 엄마는 눈조각 구경. 예쁘네. 나는 썰매 타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동강 겨울축제가 12월 27일부터 열립니다. 겨울 낚시도 얼음 축제도 동강에 다 있습니다. 동강에서 만나요. 제2회 영월 동강 겨울축제. 네,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티켓 5쌍에게 드리는 이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올해 갑오년인데요. 60년 만에 돌아온 말의 해입니다. 말띠는 12년마다 5가지 색이 번갈아서 온다고 하는데 올해 2014년은 말 중에서도 어떤 색의 말일까요?가 질문입니다. 1번 백마, 2번 흑마, 3번 청마, 4번 가마. 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티켓은 1월 15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잠시 뒤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입니다. 6974님은요. yes, 문호는 개방해 두시고 감독기관의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제일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두 손 들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9535님은 no, 대기업이 법을 악용하게 된다면 후에 일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법안이네요. 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네, 계속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 시사 퀴즈도 그렇고요.
잠시 후 강지원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의 하호영 기자와 함께하는 새 남자의 정치수다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새 남자가 만났다.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네, 새해가 밝았죠? 이미 밝은 지 오래됐지만요. 그래도 이런 얘기 한번 다시 해야죠. 말은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 하는데요. 사람도 한국 사회, 특히 우리 정치권도 정말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정치권 뉴스를 살펴보고 다음 주 정치권을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새 남자와 함께하는 정치수다. 여러분들도요. 올해 첫 번째 불금인데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들 있으시면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거침없이 문자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앱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강 변호사님. 네. 오늘 또는 올해 새해 네. 정치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또 점수 오늘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아니 새해 들어서 가지고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요. 점수 매기를 그래요? 그럼 원래 작년 내내 네. 빵점 정치권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니까 좀 이게 좀 좋게 이렇게 네. 해서 정치권이 잘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행사에 참석한 것은 아주 잘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전 정권 때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네. 신년에 만나 서로 덕담도 하고 어쩌고. 그래서 아주 시작은 좀 상쾌하다. 네. 지난 연말에 당일치기 하듯이 이거 예산 통과시키는데 그 얼마나 난리를 구설했습니까? 그렇죠. 네. 공부 안 하고 판판히 놀다가 시험 앞두고 하루아침 탁탁탁 공부하던 식의 그런 것이었는데. 대한민국 공부가 벼락치기라서 그런가 봐요. 네,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주 속이 많이 상했고 또 사실은 통과됐어야 할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부준을 떨었더라면. 근데 가을 내내 툭하면 뛰쳐나가고 싸우고 말이죠. 여당은 또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야당 쫓아내기나 하는 그런 정당들이 터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해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좀 바라고 자주 대화도 좀 하고 말이죠. 잘생겼든 못생겼든 얼굴을 보고 좀 얘기도 좀 하고 이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첫날이니까 한 50점 시작을 해보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강 변호사님 덕담도 잘해주셨고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도 잘 갔다 덕담도 해주셨고 점수도 50점.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첫날이니까요. 서비스 하는 거죠. 네. 하 기자도 어떻게 강 변호사님과 비슷하게 점수 주시나요? 강 변호사님 기준으로 하면 저는 50점을 보태면 100점이네요. 100점. 네. 하지만 저도 조금 그렇게 하는 좀 힘들고요. 네. 사실 합의하에 법 통과는 됐습니다만 그것 또한 한 해를 넘겼고 또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합의들이 좀 있어서 그걸 들여다보면 좀 안타까운 지점도 있어서 저도 기본 점수 60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노래방이면은 이 고장난 노래방 기계는 아니에요. 점수가 팍팍 나오는 거는. 그런데요, 여야 대화에 관해서 한 가지 오늘 첫날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청와대를 야당 대표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작년도에 말이죠. 그렇게 파행을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잘 시각을 좀 놓치는 수가 있는데 작년에 민주당이 툭하면 집구석을 뛰쳐나가는 가출 소년이냐 제가 그러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냥 뭐 하다가 자기 말 안 들으면 뛰쳐나가고 그래서 집이 있으니까 뛰쳐나갔다 들어오고 뛰쳐나갔다 들어오고. 맨날 그냥 제가 가출 소년이라고 야단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여권하고의 대화를 요구한 쪽은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만나자 해가지고 뭐 3자 회담이니 5자 회담이니 그래가지고 겨우 만났잖아요. 그건 뭐 무슨 성과도 없었지만 만났지. 그다음에 이제 뛰쳐나간 다음에 무슨 특검 특위 이거 어떻게 하자. 2+2, 3+3 이런 식으로 대화해가지고 정기국회에 관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야당에서 요구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국정원법 개정하고 이런 것도 야당 쪽에서 제안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야당이 좀 점수를 사실 좀 더 받아야 돼요. 그럼 51점 할까요?
아니, 지난해. 지난해. 어차피 빵점이고요. 빵점이,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야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제 꾸준히 대화를 요구한 쪽은 야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해 정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자꾸 만나자고 해야 할 쪽은 여당이다. 그래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다. 그 전화도 좀 가끔 하고 말이죠. 전화요금 비싼가요, 요새? 네? 그거 다 국민 세금 가지고 전화요금도 내는 건데, 그거 좀, 자꾸 대화도 하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 뭐처럼 하면 만나는 게 것이 무슨 그 원수 만나듯이 말이죠. 그 누나를 부라리고 만나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끔 안부 인사도 좀 하고 말이죠. 덕담도 좀 하고. 자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저는 왜 그런 희망을 하냐면 그런 것을 구경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리 때처럼 치고받고 싸움하는 꼬라지를 보여주면 우리 국민은 밥 먹자고 반드시 떨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대화를 하면 좀 불안한 감은 좀 그렇죠. 줄어들죠. 그런 새해를 기대합니다. 덕담을 나눴다고 그랬는데 하 기자 청와대에서 그런데 김한길 대표랑 박 대통령이 덕담이 뼈 있는 덕담이었다. 뼈. 그렇죠.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무슨 뼈들이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하 기자는 아세요? 김한길 대표 참석 자체가 소통의 의지를 본인이 보여주겠다라고 참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 자체가 소통을 서로 간에 하기 위한 자리가 또 되지는 못했다라는 점에서도 좀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고요. 박 대통령이 힘을 합하자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한길 대표는 특검합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뼈였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역시 특검이냐. 그래도 그 둘이 마주보고 그런 얘기라도 하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실례 말씀이지만. 힘을 합쳐서 특검하자라고 혹시 생각되면 합치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근데 특검도 어차피 이제 저는 전에부터 주장을 했지만 특검에 관해서는 시한과 범위에 관해서 계속 협의하기로 돼 있는 것이니까 그 약속을 지켜서 정말 현재 수사 재판이 잘 되고 있느냐 냉철하게 또 점검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기대를 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특검이든 뭐든 이제 이런 건 이제 새해니까 완전히 있고 새로 출발하는 이런 대화를 덕담을 오고 가길 바랬겠죠. 대통령은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통일시대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따뜻한 정치. 정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정치는 그럼 뭐죠? 정치는 대화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는 거다.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싸워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는 것도 정치입니다. 하 기자. 바로 그 정치,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1년 지난 처음으로 6일이면 월요일인가요? 기자회견을 가져요. 그렇습니다. 기대할 만합니까? 글쎄요. 기대해야죠. 기대해야죠. 이혜원 최고위원도 해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 얼마 전에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45초 기자 45초예요? 다른 데 보니까 20초라고 하던데. 단상에 올라서고부터 세면 45초. 말하는 건 20초. 방송 기자들이 그러는데 굉장히 시간제는 기준이 다 다른가 봐요. 그렇군요. 방송 기자들은 시계가 고장났다. 인터뷰를 자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20초에서 머리 쓸 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문 기자들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숨소리부터 글을 쓰기 때문에 딱 올라와서 그 분위기부터 쓰기 때문에 거기서 관찰을 하는 거군요. 자, 그 관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깜짝 놀랐죠. 왜요?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요. 개각과 관련된 일반의 어떤 기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려도 있었고요, 물론. 다들 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절대 안 한다는 말을 홍보수석이 아닌 실장이 직접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죠? 이정현 홍보수석이 조금 힘을 잃었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다기보다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토받고 갖고 싶은 그런 대통령 욕구가 그대로 전달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것을 비춰보건대 6일 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걱정이 된다고요? 사실 오늘 신년인사회에서 아까 강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 안보 이야기, 통일 이야기와 그 3.1 시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범주에서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김한길 대표가 이야기했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라든가 해결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민영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아마 논의되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문일답도 있습니까? 한다는 거죠. 한단다. 예,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그거 되게 사전 조율을 한다고 그래서 질문이 싹 써내면 그 중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제가 아직 청와대를 취입하지 못해봤어요. 네, 그렇게 한다. 일부 사실인 걸로 제가 컨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조율합니다. 그러나 또 아닌 경우도 가끔 돌출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외국 지도자들 보면 기자회견 좀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네. 영어를 해서 잘 못 알아듣으신 거 아닌가요? 근데 조크도 하고 말이죠. 위트도 제가 있고. 농담이에요. 예. 그래서 영어 정말 잘하시면. 아니, 그 참 이렇게 맞습니다. 예.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인간미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또 영어 이야기를 해갖고 갑자기. 갑자기 영어 이야기를 영어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자세라든가 무슨 표정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감에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점수 좀 따고 싶으면 그렇게 좀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을 거다. 더군다나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대통령이 저 구중 궁궐에 궁전 안에 앉아 있는 무슨 여왕 같은 이런 모습을 띄우면 안 돼요. 이미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 민주사회에서 점수 맨날 깎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툴툴 털고 나와서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렇게 웃기는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내가 보기엔 더 점수가 올라갈 것 같은데. 강 교수님 이미지적인 정말 지당하신 말씀 같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혹시 강 교수님이 기대하거나 꼭 포함돼야 된다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저는 뭐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절대로 싸움박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딱 좋겠어요. 뭐 표현이 좀 대통령이 이야기할 부분이에요, 그게? 대통령도 얘기할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난 한 해를 볼 때 이 모든 싸움의 대척점의 한쪽에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네. 그리고 앞에 여당들은 신나가지고 앞에서 그냥 치고받고 하는 역할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점수를 많이 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는 정말 대화를 좀 많이 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화는 경청이거든요. 그렇죠. 대화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파지티브 리스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잘하는 대화거든요. 여기서 영어 잘하시는 게 드러났어요. 아니, 드러났어요. 농담이시고 그래서 이 경청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하겠다 이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 기자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저는 사실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하고 대선 개입 의혹 문제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는 문제는 해는 바뀌었지만 사실은 며칠 전의 문제거든요. 며칠 전까지 아주 살아있는 문제였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는 측면에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몇 마디 발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초기에 그 사안들과 관련된 발언이 있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웃기는 얘기도 한번 할까요? 많이 해주세요. 이 대통령이 너무나 높으신 분이 돼서 밑에 비서관들 장관들이요. 그 앞에 가면 꼼짝을 못 해요. 그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우 다 그랬어요. 지금 이 대통령 현재 대통령만이 아니고 박 대통령입니다. 게다가 말이죠.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또 시중에서 나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요런 싫어할 만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못 해요. 쓴소리는 못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귀가 먼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얘기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런 이 역대 대통령들의 속성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작년 대통령 선거 때 말이죠.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작년이라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인데 벌써 매니페스토를 내놓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청와대의 대통령 직속으로 쓴소리 보좌관을 두겠다. 쓴소리 보좌관. 이름 좋네요. 이런 이 공약을 내서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루 종일 앉아서 대통령한테 무슨 쓴소리를 할까? 지적.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재밌네요. 그리고 여론을 듣고 이래가지고 대통령 얼굴 봤다 하면 허구한 날 쓴소리만 하는 거야. 그리고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냥 비서관들은 얘기했다가는
빚사비나 얻어맞거나 네. 아니면 잘리거나 그런 소리가 있어서 네. 절대로 안 하거든. 네. 그러네요. 그런데 그러다가 말 잘못해서 잘린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당신은 임무가 쓴소리 하는 거다. 네. 허구한 날은 월급 받고서 쓴소리만 해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 함부로 자를 수 있느냐? 못 잘라. 네. 왜냐하면 쓴소리 잘랐다 해가지고 또 바가지 쓰거든. 하기자 언론 입장에서 네? 그렇겠네요. 와, 사실 그런 기능을 해야 할 비서관이 있죠. 뭐죠? 예, 사실은 정무수석이라든가. 정무수석. 예, 위치로 봤을 때는 뭐 민정수석도 충분히 그런 건의를 할 수 있을 만한 입장이고요. 그거야 지금 비서관도 경제비서관도 마찬가지고 복지비서관도 마찬가지고 쓸소리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이 사람들 목이 달려가지고 네. 목숨줄이 달려가지고 못해. 조선시대 이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신문고 담당 있지 않았어요? 예, 있었죠. 딱 그죠? 벌써 이제 아시네요. 네. 조선시대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또 사초도 있고 뭐 했었던 것인데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좀 어떤 사람을 영입을 해야 할까 그 네. 구상도 있었어요. 첫째 배짱 좋은 사람이어야 배짱. 네. 그리고 배짱. 다시 꼴 안 볼 각오를 할 사람이어야 된다. 다시 꼴 안 볼 각오. 이런 사람들 딱 갖다가 아주 거물이지. 네. 거물. 이러면 딱 갖다 모셔놓으면 네. 저 양반이 오늘은 또 무슨 쓴소리 할까. 약간 체격도 있으면 좀 어떨까요? 체격도 우람하면 뭐 네. 더 좋겠지. 레슬링 선수 네. 격투기 K1. 갑자기 히딩크 감독이 생각이 나요. 되면은 이 어퍼컷 한번 하면서요. 영책에 반영. 대통령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신문 다 못 봅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이건 신문이 그렇게 많은데 한 장씩만 넘기기만 해도 신문이 몇 분인데요. 그렇죠. 근데 요점을 착착착 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기분 나빠할 소리 대놓고 못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같은 말도 애둘러서 듣기 좋게 말하려고 했어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안 돼. 지금까지 그 여성 대통령을 모셔본 적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점도 고민도 있겠네요. 있겠죠. 예. 자, 그러나 저는 일단 새해 예산은 통과됐어요. 네. 그러나 항상 따라다녔던 쪽지 예산. 그렇죠. 여전히 쪽지는 있었어요. 네. 하 기자, 쪽지 중요한 게 어떤 거였습니까? 주로 뭐 어느 지역에 많았어요? 사실 이게 막판에 아주 네. 논쟁이 크게 붙었죠. 왜요?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네. 갑자기 그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면서요. 네. 그 대구 지하철 50억 원 끼워넣기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이 대구 지하철이라고 하면 그 대구 지역의 뭐 지하철 당연히 말하는 거겠지만요. 대구 네. 안심역에서 경산 하양역까지 도시철도 건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곳이 최경환 원내대표의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쪽지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계세요. 이분도 이제 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실세 중에 실세죠. 예. 이렇게 자꾸 새누리당만 하면 균형이 안 맞는데. 그러게요. 민주당 쪽지는 없어요? 그 지금으로서는 지금 두 곳이 지금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좀 의혹이 두 가지가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 전전회에는 민주당의 모모 씨도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네. 그래요?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사실은 이게 이 쪽지 예산도 문제인데요. 그 SOC 예산이라고 해서요. 뭐죠? 올해죠. 사회 간접자본이죠. 네. 올해 선거가 있죠. 네. 각 지역 선거에서 네. 다리, 철도,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지하철 네. 등등과 관련된 그 예산이 정부안보다 4천억 원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지자체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늘어난 거고 이거 현실성 예산으로 보여져서 사실 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변호사님은 쪽지, 사회 간접자본 SOC 뭐 생기면 좋은 거겠죠 사실. 그러나 필요합니까 아니면 근절해야 됩니까? 그 SOC라고 뭐 멋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역 사업들 이런 데서 이제 이거 소위 정계 실세들이 힘센 사람들이 가져가거든요. 이제 초선이고 뭐 힘없는 국회의원들은 쪽지가 뭡니까? 무슨 택도 없는 얘기지. 거물들이 힘 좀 세단 사람들이 이제 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 같으면요. 저런 짓 하면 다음 선거에 떨어뜨립니다. 유권자들이요? 그러면요. 낙선 운동을 하는 거죠. 저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이 뭐 지역적인 뭐 이 당선 가능성이 공고하다든가 완전 또 텃밭이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저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저 점수를 따는 해결망측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거요. 저 다 폭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이미 폭로가 됐잖아요. 왜? 이게 정부에서 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국회에다가 예산을 보내거든요. 그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게 한도가 마구잡이를 할 수가 없어요. 대처를 깎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뭐 행정부에서 넘길 때는 좀 올려서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깎일 걸 생각해서. 그래서 국회에서는 늘 깎이는 겁니다. 이 정도 깎일 걸 생각해서. 깎이는 와중에서 싹 올라간 거예요. 그럼 아주 들통이 다 대박이 나는 거지. 대박이 되는 거죠. 네. 이 공무원들이 이런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는 한 몇 % 깎일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뛰어났겠죠? 네. 여의도에서는요, 오히려 쪽지 예산 관련돼서 그 연초에 언론을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요, 이게 지역에서 사실은 이제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에서 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는 그래서 우리 실세들 뽑아야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역선정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그 지역민들의 어떤 생각이 이중적.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강 변호사님 말씀은 그런 것은 이 표로서 심판해야 된다. 저희 앞서 새누리당의 이혜원 최고위원도 표로서 심판해야 된다. 이게 낙선운동 잘못하면은 이게 또 위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요. 저같이 매니페스토 운동, 정책 중심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예산 따왔느니 어쩌니 저 따위 거 보고 투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출마를 했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따져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 유권자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변해야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가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앉으면 정치인들 욕하잖아요. 저 정치인들 본때를 보이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다. 우리 유권자들이다. 표다. 그런 명심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현재 보면은 새누리당, 뜨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 그리고 민주당. 이 보면은 3대 2대 1 이런 정도죠? 네, 그런 구도고요. 일단은 현역 지자체장들이 좀 유리한 국면이죠. 안철수 신당이 어떻게 그 향후에 당을 만들면서 정치력을 늘려나가는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또 이렇게 선거도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정부와 여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국민 행복을 위해 중요하니까 이제 외화투자촉진법, 외촉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강력히 통과시키려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말들이 많았어요. 하 기자. 왜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경제활성화 법안인 건 맞습니다만 국내 기업이 이제 외국인과 합작 투자를 할 때 증손회사라고 합니다. 지주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만들 때 지분율을 규제를 해왔어요. 100%를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화를 해서 50%를 이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100% 외국인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를 가지고 사실은 반대가 있었거든요. 우리 그 국세청이라든가 우리 사정기관들이 볼 수 없는 그 지역들에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우회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편법적인 상속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 몇몇 대기업들이 지목이 됐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도 아주 논란이 컸고요. 그리고 이게 경제활성화 법안일 수 있느냐를 가지고도 사실 쟁점이 됐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것과 지금 외촉법 통과와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이제 박영선 위원장이 국회에서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박영선 위원장이 이건 절대 안 돼. 뭐 나중에 좀 수정돼서 통과는 됐는데 이 외촉법 통과되는 문제라든지 법사위 이런 거 전체로 볼 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이 법안 통과라든가 말이죠. 이런 정책에 관한 문제 가지고 양 당이 딜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제 정책을 가지고 이 외국인 투자 촉진에 관한 또 방금 말씀하신 그 중선 회사에 대해서 50%로 할 거냐 100%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에 관해서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정답이 없는 겁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바꿔야 할 때가 올 때 또 수도 있죠. 시대에 그래서 변했다. 저는 이런 문제는 타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어떤 정책 하나 양보하면 대신에 다른 정책 하나를 가져오고 선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정답이냐 아니냐 이건 무슨 원색적인 그런 대결로 보다는 서로 이제 정책을 가지고 타협을 하세요. 라고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하 기자, 지금 이제 정책 언급해 주셨는데 이 보면은
이렇죠.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은 경우도 언론에 많이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어요. 막판에만 부각되고 결국은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언론에도 제대로 부각되지 않으면은 한편은 해당 부처장 제대로 소통을 못했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부 부처 개각설이 솔솔 나오고 있죠. 네네.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협의나 공론화가 있었어야 했죠. 네, 그랬던 것이고요. 네. 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법이 통과되면 2조 3천억 규모의 투자 사업 그리고 14,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정부가 지난 6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은 간접 고용이 1,000여 명으로 지금 이야기가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8719님인데요. 강 변호사님 말대로 세금을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써버리면 우리 서민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아까운지요. 복지 예산이라도 증액했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변호사님. 그래서 개각설도 좀 솔솔 나오고 있는데 강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개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온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보면 장관들 임기가 굉장히 깁니다. 대통령 임기하고 거의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1년 아니면 2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장관 하라면 그 1년 하다가 그만두는 거 누가 왜 그거 하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장관을 한번 임명을 했으면 대통령하고 임비를 같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시켜놓고 보니까 일을 잘 못한다든가 사고 쳤다든가 그럼 또 갈아치워야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개각설이 지금 뭐 여권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론이나 언론 쪽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뭐냐면 지금 개각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몇몇 장관들 안 되겠으니까 갈아치워라 이런 요구가 국민들에게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론은 청와대에서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청 이야기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40몇 초? 몇 초 쫙 하고 안 한다라고 20초. 말아버렸는데 이게 뭐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으면 또 관료 세계가 동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하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든 여론이 분명히 있다. 특히 이제 경제 쪽에 이런 이들이 많아요. 창조경제 한다는데 뭐가 창조경제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많고 또 무슨 작년에 국정원 사건 뭐 NLL 사건 온만 그 소리만 갖고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내 생활에 내 경제에서 우리 가게에 손님이 몇 사람이 늘었느냐 이거 생각해보면 답답하기 짝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경제 관련 장관이 여러 명인데 그 사람들 도대체 뭐 했냐 성적표 좀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경청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강 변호사님 말씀과 관련돼서 청취자분 의견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0369님인데요. 대통령께 속담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아까 쓴소리 보좌관 말씀하셨죠. 신문고. 5574님은요. 세 분 올 한 해도 에너지 넘치는 대화 계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5574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통령님 기자회견 때는 목소리까지 딱딱한 모습이 아니라 부드러운 모습 보여주세요. 강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건데 이미지. 그리고 하나 더 하기엔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두 분 나와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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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였는데요. 6974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퀴즈 정답은요. 3번 청마였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신 분들은요. 9919님, 6912님, 9923님, 0677님, 2770입니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